스타벅스 오늘 첫 번째 책은 나는 최고의 일본 무역상이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던 청년 CEO 황동명 저자가 지난 몇 년간 일본을 오가며 겪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까지의 소호무역 성공 비법을 담아냈는데요. 일본 무역을 위한 완벽한 길잡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300만 원짜리 보따리 장사꾼에서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CEO로 성장한 29살의 젊은 경영인입니다. 나는 최고의 일본 무역상이다를 펴낸 황동명 니꼬골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 무역상 성공하셨으니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창업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대학 시절에 오사카행 배에서 네. 내가 이 무역상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하시게 됐습니까? 뭐 친구들하고 우연찮게 이제 예. 일본 오사카로 들어가는 배를 탔는데 예.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일본 들어가는 배면 여행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에 거의 승객이 70% 정도 보따리 장사꾼들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과연 뭘 해서 먹고 살까? 어떤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까 하는 궁금증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나도 일본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똑같이 간 다른 친구분들은 그런 사업에 같이 하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친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필연이었겠죠. 그걸 만나본 게 저 눈에만 그게 딱 보였고 이건 정말 내가 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길이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 혼자서만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황동명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네. 황 대표님한테는 사업가의 유전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나 너는 장사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공부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뭐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크게 뭐 활발한 성격이라든지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성격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계셨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배낭여행 비슷하게 떠나셨던데. 그렇죠. 근데 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까지 그만두신 겁니까? 솔직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그만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졸업을 하고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그 학자금 대출금이라든지 이제 미래에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우리 또 자식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처직도 있어야 될 건데 제가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학교를 이제 과감하게 그만두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20대 초반에 그만두셨는데 지금 사업을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29이시니까. 5년 됐습니다. 5년.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란 그냥 틀에 박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또 학벌이라는 게 또 상당히 저에게는 약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이 책 보면서 물론 이제 학교 다니다 다 뭐 중간에 때려치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학교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공부는 뭐 언제든지 뒤에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결심이 서면 먼저 그 일을 젊을 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맨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무역상을 하겠다. 일본 가셨을 때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도전을 했으니까 일본어도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자본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몸으로 이제 부딪힌 거죠. 맨몸으로 부딪혀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맨 처음 이제 그 무역상이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하신 게 어떤 겁니까? 아이템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다른 것도 많거든요? 왜 운동화였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자신이 잘 알고 그리고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아이템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 제가 또 브랜드 운동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이제 먼저 하셨고. 그러면 그 제품들을 어디서 사신 겁니까? 일본 이제 뭐 소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현지에 들어가면 브랜드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할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제가 직접 이제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닌 거죠. 그렇게 할인점에 가서 이제 사서 가져오면 네네. 예. 국내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하셨던 겁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다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잘 나갔습니까?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나가죠. 처음엔 잘 안 나갔습니다. 되게 내가 이거 갖다가 네네. 팔기만 해도 돈이 생길 거다 그런 어떤 기대가 엄청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일본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금방 뭐 흔히 언론에서 말하고 TV에서 말하는 뭐 4억 매출, 10억 매출을 올리는 쇼핑몰 CEO가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셨군요. 그렇죠. 근데 예. 막상 해보니까 예.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 현실이. 주문이 그 책 읽다 보면 네네. 나는 최고의 일본 무역상이다 책 속에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반가워가지고 막 그 준비한 여러 가지 막 선물까지 다 그 넣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보냈을 텐데 네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정말 예. 저는 금방이라도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림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주문이 들어오지 않길래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첫 손님이 주문을 하자마자 저는 그게 실수로 주문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실수로 주문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하도 주문이 안 들어가다 네, 보니까 제가 주문을 해보고 예. 해도 분명히 주문이 잘 들어 손님들이 안 사니까 예. 아유, 설마 이 사람이 실수로 사진 않았을까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해서 정말 나의 첫 고객이구나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죠. 포장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제가 쓰려고 가져온 제품들도 무조건 다 선물을 넣어주고 그렇게 첫 고객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되게 쇼핑몰 만들면 네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이걸로 이제 나는 지금부터 부자다. 그런데 책 속에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쇼핑몰에 도전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쇼핑몰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대박을 꿈꾼다는 거죠. 한 방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고 뭐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좋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언젠가 성공하겠다는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좋지만 그 꿈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잡아서 작은 목표를 하나 이루어내고 또 그 성취감을 가지고 또 이루어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계별 목표를 가져야 그렇죠. 되나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최종 목표가 될 만큼의 어떤 매출 목표를 가지고 기다리다 안 오면 그렇죠. 되게 포기해서 그냥 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도 황 대표님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끈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황 대표님의 아이템이 넓혀져 갑니까? 맨 처음에 운동화에서 시작을 했고. 운동화에서 제품을 이제 팔면서 조금씩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다른 상인들을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도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을 건데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을까? 그 조금씩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일본 상품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조금씩 이제 국내에 많이 수입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상품들이 되게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운동화로 시작을 해서 별의별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봤습니다. 유아용 기저귀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에서 워낙 인기가 좋은 이제 카메라 제품들, 그 이외에 농약도 수입을 해봤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화장품 종류라든지 식품 종류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조금씩 수입을 해봤고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된 제품들 한 번 정도씩은 제 손을 다 거쳐갔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품질이 높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제품보다 더 싼 중국 제품도 있고 한데 굳이 사람들이 일본 제품 쓸까 더 비쌀 텐데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대한민국 저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이라 하면 무조건 품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일본이란 나라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품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신뢰가 높죠. 그렇죠. 일본어만 적혀 있으면 일본에서 가져왔다 하면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걸 이제 실제로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좀 다른 면이 있나 보네요. 확실히 틀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어떻게 싼 곳을 찾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나올 때 진짜 저도 좀 막 이렇게 마음속에 성분이 되고 있는데 그 소개 좀 해주시죠.
물건을 사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도매상이라는 곳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일본은 도매상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뭐 온라인을 뒤져보거나 책을 찾아봐도 일본 도매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왔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유통구조가 상당히 좀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예. 흔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 가서 물건을 사겠다 했을 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그렇죠. 되는 우리는 거죠. 많이 사겠다고 그렇죠. 하면 환영이죠. 예. 돈만 많이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싼 금액에 많은 제품을 주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본은 돈보다는 정말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 이 제품을 어디에다 갖다 파는 사람인지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도매상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고객을 맞아준다는 얘기죠. 특이하네요, 참.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도매상 발견했을 때 순간을 진짜 좋아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근데 도매상이 되려면 라이센스가 그 도매상한테 가서 물건을 사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지금 다른 거거든요. 틀리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있으면 예. 뭐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일단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예. 그리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사진 그리고 본인의 명함 이 세 가지 서류가 있어야지만 도매상 출입 자체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만약에 쇼핑몰이다 그럼 뭐 쇼핑몰을 캡처한 사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쇼핑몰은 조금 힘듭니다. 아. 일본은 아직까지는 이제 온라인 예.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오프라인 매장 사진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상품이 어쨌든 오프라인에 가서도 팔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매장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 네. 겁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굳이 본인 매장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본인 명함만 하나 가지고 가셔도 하루 정도 출입을 해서 상품 예. 구입하고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또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라이센스는 그러면 그 해당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도매상들이 많이 있나요? 일본 이제 대도시마다 크게 뭐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후쿠오카마다 작게는 한 3군데 정도, 많게는 예. 5군데, 6군데 정도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 속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정보는 사실은 예전에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정보였죠. 그렇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그 영업 비밀을 다 공개를 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아이템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저만의 뭐 상권이라든지는 제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인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지식을 저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또 알려주고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에게서 도움받은 분들이 또 나중에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이제 잘 풀려가던 시기에 네네.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일본과 우리의 이제 환율도 완전히 한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셨어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원래 일본 이제 100엔, 일본 돈 100엔이면 우리나라 돈 한 800원 정도 하는 환율이었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2배가 뛰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입 원가가 1,000원 하던 제품들이 2,000원이 돼버리니까 뭐 제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와도 납품을 못하고 팔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한 2달 넘게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있었는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는 안정적이고 다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2걸음, 3걸음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쟁자를 이기려면 저는 또 3걸음, 4걸음을 또 노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위기가 와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제가 평소 때 하던 노력의 절반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뭐 제가 모아둔 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를 다 해약을 하고 무조건 제품을 수입을 해서 신상품을 가지고 와서 기존의 거래처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씩 물건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희 경쟁업체들하고 차이가 쫙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판로가 이제 오히려 더 넓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높아진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적응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가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시고. 네네네. 그렇게 하던 차에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생기는 계기가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속옷 쇼핑몰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손님들 중에서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저희 쇼핑몰의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손님들이 먼저 찾아와서 니꼬걸이라는 이름으로 체인점을 하나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체인점 사업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시작된 체인점이 또 4, 5점까지 이제 또 영역을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요즘은 그런 니꼬걸 해서 이제 일단 수입 무역상 역할은 계속 하고 계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소호 창업, 일본 무역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 교육을 하신다고요. 네. 예. 우연찮은 기회에 또 주위 분들이 또 저를 또 좋게 봐주시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일본 소호무역을 통해서 저처럼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일본 전지로 직접 모시고 가서 뭐 시장 조사를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만약에 네네. 이건 꼭 젊은이만 하는 일은 아니죠. 네, 그렇죠. 40대도 50대도 네, 누구든지 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죠. 네. 새로 만약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좀 쭉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몸으로 먼저 움직여서 체험을 해보는 게 제일 일단 좋죠. 일본에 한번 가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여행이든 시장 조사든 본인 예. 스스로 가서 그 시장을 봐야지만 이게 자기에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예. 한국에서 매일 컴퓨터만 붙잡고 책만 붙잡고 고민을 해봤자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고 와서 이러이러한 아이템 정도는 내가 수입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해야 예, 되겠죠. 예, 제일 예. 중요한 게 판로인데 본인의 능력에 맞도록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든 예. 아니면 뭐 정말 소자본으로 오픈마켓, 온라인 예, 오픈마켓에 예. 입점을 하시든 아니면 개인 매장을 운영을 하시든 여러 가지 판로가 있는 그 판로를 이제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은 오픈마켓에 일단 입점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기 쇼핑몰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이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우리 황 대표님처럼 구매 대행 오퍼상을 해도 사실 좋은데 그건 좀 경험이 생겨야 되죠. 네, 일단 구매 대행 오퍼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소비자들이라든지 업체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저희들이 직접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상품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가 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예. 좋은 물건을 잘 찾아서 네네. 일본에서 싸게 사오는 게 이제 핵심일 텐데. 네네. 요즘 일본에서 뜨고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아이템을 보면 결국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트렌드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제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나라보다 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소득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는 아이템 중 하나가 골프 용품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먼저 골프가 유행을 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돼 있는 또 거죠. 제품이 좋다는 어떤 신뢰가 그렇죠. 높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들도 일본 제품들이 또 많이 있고 그 이외에는 또 애기들 키우는 집도 많은데 요즘 애기들이 2명, 3명씩 놓는 게 아니고 1명만 나와서 잘 키워보자는 그런 주의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아용품 쪽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일본 제품을 또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그 이외에 뭐 패션 제품들, 패션 의류라든지 뭐 운동화라든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행이 많이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유망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일본 소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따금씩 황 대표님하고 같이 일본의 소매상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떤지를 둘러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유행할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좀 감을 잡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물건만을 사서 물건을 갖다 팔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문화라든지 트렌드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사진 자료로 남긴다든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본에 앞서 있는 이 트렌드나 컨텐츠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을 시키면 맞습니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지 일본인들과 만나서 거래를 할 때
일본인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특별히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걸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본인이 싸워야 될 상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본인을 파악을 하고 일본 비즈니스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성격이 되게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희가 봤을 때 한마디로 좀 깝깝하다고 해야 되나? 유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예,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돈보다는 일단 신용과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당신네들과 이만큼 철저하게 깨끗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으로서 당신과 거래를 하겠다. 이런 걸 먼저 보여주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건을 팔지 말고 사람을 팔아라 이런 그렇죠. 말이 있는데 바로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네요. 네. 예.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무역에 도전해서 창업을 네. 하거나 또 네. 어떤 자기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분들에게 네네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사를 하기보다는 사업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사업을 하는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장사꾼보다는 사업가가 되기를 희망을 하시는데 예. 장사와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계획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꾼은 예.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눈앞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쫓아가지만 사업가들은 일주일, 1년, 멀게는 10년에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는 게 사업가인데 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틀에 맞춰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간다면 분명히 누구에게나 승산은 있고 기회는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나누면서 도저히 29살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예, 사업의 연륜을 느꼈고요. 또 네. 그만큼의 이제 성공을 거두셨는데 말씀 나누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나는 최고의 일본 무역상이다. 이 네. 책을 낼 만한 분이다. 황동명 대표님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지 꼭 일본 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네. 국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한번 읽어봄으로써 네. 예, 우리와 다른 일본 시장도 이해하고 또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